정말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한 건물인데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공실인데 들어갔더니 이렇게 짐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 빌딩에 창고격으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임차인들이 들어오면 싹 다 치워줄 거랍니다. 그 전까지 보관해 두고 있는 거라고. 당연히 치워줄 건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엔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비슷한 가격의 매물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 강남은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실이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세보다 비싸서, 시세는 적당하나 건물을 제대로 꾸며놓지 않아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시세보다 비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가로수길은 서울 주요 상권 중 공실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유는 대기업들도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하는 임대료 때문입니다. 10평에 월세 2,800만 원. 하지만 건물주분들은 일명 깔세 같은 걸로 연명하며 예전 임대료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막연히 높게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아닌 주위의 부추김에 의해서 시세가 그런가 보다 싶어 높게 임대 광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위 중개사들이 전속계약을 따내려 건물주에게 높은 월세를 부르는 거죠. 전속계약을 하면 계약을 한 중개사하고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모님,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보증금 3억에 2,500만 원이요. 아, 사모님, 저희가 보증금 4억에 3천만 원으로 손님 맞춰드릴게요. 대신 저희랑 전속계약 하시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중개사와 계약을 할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적정 시세라는 게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맞출 수 있을까요? 요즘 네이버, 네모 등 이미 광고가 다 나와 있어서 조금만 살펴보면 시세를 다 알 수 있는데 어느 호갱 손님이 그 가격에 들어올까요? 만약 그럴 일이 있다면 눈탱이 맞고 들어온다는 건데 그건 건물주도 중개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아무튼 어떠한 이유로든 시세보다 높아서 된 공실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시세는 적정한데 방치한 경우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몇 개월 월세, 특히나 통임대 같은 경우 2개월 정도의 월세로 인테리어를 해서 밸류업이 가능한데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업무용, 즉 사무실과 상업용, 즉 1에서 2층에 위치한 상가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는 아무래도 입지를 따지겠죠. 유동인구와 주변 상권과의 조화 등요. 그리고 상가는 인테리어를 본인 장사에 맞게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아예 된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전에 인테리어를 둔 상태로 임대를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보기엔 그 시설이 아깝고 환경 파괴를 일으킬 것 같지만 그건 그저 공실을 지속하게 하는 인테리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임대입니다. 여기서 많은 착각을 하십니다. 업무용,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거용 월세를 임대에 내놓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 공실이 되는 이유가 보일 겁니다. 주거용 월세 놓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욕실도 공사해주고 도배장판도 해주고 샤시도 해주고 조명도 달아주잖아요. 본인의 가전제품과 가구만 들어올 수 있게 해놓습니다. 공사 현장처럼 시멘트가 보이는 상태로 임대를 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무실로 쓰는 분들은 본인들이 회의실이나 룸으로 쓰려는 칸만 나누는 작업만 하고 싶지 다른 곳에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시멘트 그대로나 방수만 해놓은 상태가 아닌 에폭시 바닥, 층별 테라스도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 인조 단디를 깔아서 직원의 또 다른 휴식 공간이 되게끔 임차인들에게 어필을 해본다라든지 특히나 화장실, 요즘 남녀 직원들이 중요시하는 화장실도 그냥 깔끔한 상태로 두기보다 예쁜 거울과 손 건조기 등을 둔다라든지 조명도 설치를 해서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닌 환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컴컴한 곳을 보여주게 되면은 중개사들도 민망한 상황이 됩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한 건물인데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공실인데 들어갔더니 이렇게 짐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 빌딩에 창고격으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임차인들이 들어오면 싹 다 치워줄 거랍니다. 그 전까지 보관해 두고 있는 거라고. 당연히 치워줄 건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엔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비슷한 가격의 매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통임대일 때는 주차와 대표의 공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강남 기준 통임대 임대료는 최소 월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사무실 고정 비용으로만 연 2억을 넘게 낸다는 것은 실제로 대단한 회사입니다. 대부분 대표님 차량은 G80 이상 아니면 SUV인데 원활히 주차가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사실 주차는 건물이 지어질 때 설계 자체의 문제이긴 한데 주차는 주변 주차장이 있으면 27만 5천 원 주고 월 주차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대표님의 공간은 따로 꾸며놓아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삼성동 어느 건물인데 대표님을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작게 꾸며놓으신 겁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오면 조명이랑 바닥 해주겠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니까 더 좋지 않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를 월세 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용을 그냥 멋지게 해놓고 손님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상 공실이 늘어나는 가운데 빠르게 임차인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고객, 즉 임차인의 입장에서 맞춰 생각하자입니다. 1에서 2개월 월세로 충분히 꾸밀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 아껴서 6개월 이상 공실로 두지 말고 자금이 여유롭고 자산이 많으신 분이더라도 더 이상 부동산 외롭게 두지 마시고 공실을 하루라도 빨리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비자, 손님,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못한다면 친한 중개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매일매일 손님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이상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채널 독립선언이었습니다.